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무난하게 좀 그래도 강세장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차피 시장은 맨날 오르지도 않고 맨날 내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는 안정적으로 내렸을 때를 좀 매수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 자체는 끝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그래도 뭐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0.83%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조금은 생각보다 매수세가 좀 많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기는 한데, 그래도 시장 빠지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기분은 좋다, 딱 요 정도로만 챙겨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ADR, 이거는 여러분들 80 이하에서는 매수 구간, 그리고 90 이상에서는 매도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된다.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뭐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뭐 코스피는 88.13%,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6.84%이기 때문에 거의 뭐 90%에 근접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뭐 공격적으로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얼마나 어떻게 밑에서 사놓고 위에서 잘 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시장에 대해서 비쌀 때 사는 게 아니라 쌀 때 사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ADR 지표 자체를 놓고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 8월 23일, 그리고 계속해서 8월 20,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조정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뭐 시장이 막 올라와서 막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이득인 건지, 이것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에는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의 수익적인 부분을 내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코스닥도 똑같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여기 뭐 80% 이상 여기서 공격적으로 사다 보니까 시장 조정이 나오면은 하다가 완전 밀려버리는 거고, 뭐 100% 라인 위에서 여기서 뭐 계속해서 뭐 시장 이제 앞으로 불장이다, 여기서 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도 끝도 없이 또 결국에는 하락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ADR 이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셔야지만, 그래도 좀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포스코 같은 경우 두산바켓, 노루페인트, 국보디자인, 이거 CJ제일제당, 심지어는 CJ제일제당, 그리고 뭐 여기서 보면은 44만원 이하,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포스코, 두산바켓, 노루페인트, 국보디자인 싹 다 수익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게 언제냐라고 하면은, 자 보세요. 8월 22일 영상이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뭐 8월 18일 영상에서 CJ제일제당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ADR이랑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거예요. 8월 23일날 여러분들이 이쪽 라인에서 딱 여기서 사서 이만큼까지 올렸던 부분, 뭐 코스닥도 똑같아요. 여기서 8월 23일날 사서 이만큼 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8% 대형주인데도 8%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 중소형주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10만원 부근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오늘 보면은 지금 뭐 5%대 이상 11,450원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1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여유롭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오히려 시장이 빠졌을 때 얼마나 어떻게 손절을 더 잘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야 되는 구간이에요. 시장이 뭐 100년 만년 뭐 우리나라가 망해서 앞으로 뭐 희망도 없고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돌려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쌀 때 사야지 비쌀 때 사면은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무시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뭐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 만큼 수익적인 부분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포스코, 잠시만요, CJ
제일제당, 그리고 포스코, 그 다음에 두산마켓, 그리고 노르페인트, 국보 디자인, 이런 거 다 수익 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조정장을 잘 이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박이 나는 사람들은 이 조정장을 여러분들 얼마나 잘 이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결국에는 대박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위에서 사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밑에서 사가지고 기다려서 크게 먹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가격적인 부분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정말로 지금 딱 선착순 5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예요. 3개월에 44만원 솔직히 싸요. 뭐 어디 가서 뭐 비싸다, 나는 3개월에 44만원 비싸다 얘기하면은 어디 한 달에 뭐 100만원 200만원짜리 여러분들 가보세요. 갔다 오셔도 돼요. 근데 과연 거기서 여러분들이 100만원 200만원을 내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잘 계산을 따져보세요. 수익이 났는데 회비 내느라 뭐 메꾸느라 바쁘고 어디 가서 위에서 윗꼬리에서 물려있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밑에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항상 쉬운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쉬운 길을 찾아서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ADR 자체가 굉장히 지금 90건에 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담지는 않아요. 그냥 뭐 슬금슬금 좀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만 좀 붙고, 또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현금 그냥 싹 다 풀어가지고 수익 쫙 걷어들이면 돼요. 지금 보면은 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도 영상에서도 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15,500원 이하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바닥적인 부분은 여기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위치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건데, 여기 지금 15,500원 이하로 여러분들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오고 여기까지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치에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또 차트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또 한번 바닥을 찍고 레벨업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500원 여기 이하에서 우리가 매집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17,000원까지 17,000원 부근까지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3%라든지 4%라든지 먹을 구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가격적인 부분, 단기로 들어갈 건지 장기로 들어갈 건지 그러면은 차트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위치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중장기를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해운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것도 가격적인 메리트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올렸고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올렸고, 그럼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라인에서는 매집을 들어가서 이만큼까지 또 올릴 거에 대해서 기다려야 돼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중장기로 좀 끌고 가는 부분이고,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나왔던 여기서 박스권 흐름이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구간을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챙긴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뭐 DDR5랑도 엮여 있고, 최근에 DDR5가 최근에 뭐 심택도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반도체 중에서는 거의 눈에 띄게 많이 성장을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Z플립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이 너무나도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단기성으로 먹고 나올 구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재무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핸드폰 판매가 아쉬웠기 때문에 4분기 때는 조금의 아쉬운 흐름 자체가 나왔는데, 작년이랑 올해를 비교를 해보면은 영업이익도 너무나도 큰 폭으로 늘어났고 매출액 자체도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너무나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이 조금은 아쉬운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회사지만 적자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긴 한데 계속해서 적자적인 부분이 나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흑자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지금 뭐 실적적인 부분을 이 자회사들이 좀 코리아 서킷 실적을 깎아먹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좀 잘 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실적이 더 크게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여기서 박스권의 흐름 자체가 나오고는 있는데, 제가 VIP 방에서도 146,000원 이하로는 계속해서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13만원 부근까지 내려오면은 한 번 더 사고, 뭐 여기 11만원까지도 혹시라도 오면은 그때 뭐 한번 추가적으로 사서 좀 평단 관리도 하고 비중 자체를 좀 늘려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뭐 수익적인 부분이 여유롭게 뭐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1% 상승이 나왔고 146,000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자 146,000원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지금 보면은 뭐 이 정도 15만 1,500원까지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뭐 이 정도 상승이 나오고 뭐 3%대 4%대 수익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거를 팔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이거는 성장성 자체가 너무나도 좋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제가 최소한 기다리는 거는 모빌리티 상장 때까지는 좀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리고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오히려 좀 주가가 빠지면은 그때 더 사는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짧게 뭐 4% 수익으로 마무리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근데 저는 VIP 방에서 리딩 자체를 이거를 좀 끌고 갈 거니까 시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차피 수익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최종 선택을 하실 테지만, 저는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그냥 끌고 가면서 크게 먹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적인 부분인데, 지금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모빌리티가 굉장히,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모빌리티가 뱅크보다 오히려 더 기대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 실적이 더 잘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뱅크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했을 당시에 뭐 17만 3천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모빌리티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17만 3천원 이상의 돌파, 18만원, 19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그리고 뭐 모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실적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늘어나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뭐 여기서 튕겨서 뭐 이만큼에 올랐으니까 뭐 팔겠다 하는 부분은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거는 빠지면은 더 사야 된다라는 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미 뭐 카카오를 여기서부터 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계속 뭐 시간 투자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돈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뭐 이거를 나는 어디서 사야 되지, 더 사야 되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렸다가 차라리 단기적으로 좀 네이버를 뭐 40만원 부근에서 네이버를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40만원이 또 오네 안 오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안 오면 안 사요. 저는 그냥 오면은 기다렸다 사고 안 오면은 그냥 보내요. 굳이 원하는 가격이 아닌데 살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떤 뭐 신발 말고도 뭐 옷 같은 거를 사려고 할 때 나는 이거를 5,000원이면 좀 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우리가 보면은 가격표를 봤는데 이게 뭐 8,000원, 9,000원이야. 그러면은 굳이 안 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가격 이론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 옷 되게 이쁘다 그러면은 뭘 봐요? 가격표를 먼저 보잖아요. 이런 것들 가격적인 이론을 좀 제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남들보다는 좀 편안하게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스타일로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 조정이 나와도 뭐 그렇게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는 조정 나오는 거를 기다리고 그때 돈을 싹 다 풀어버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뭐 항상 뭐 코리아 서킷도 그렇고 주말에 뭐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14,000원 이하를 써드려야지 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하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제발 분할 매수 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